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와 연방 병력을 결집시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한 냉동 배아도 태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아를 폐기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서 AT&T 가입자들의 서비스가 중단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숫자가 이제 10,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고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 심각 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무려 16.4%나 급등하며 시총순위 3위를 탈환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이를 위해 주정부와 연방 병력을 결집시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사면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와 연방 병력을 대거 동원해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등에서 소강경 반이민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역대 최대 규모 불체자 추방 계획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ut all over the world they're coming into our country from Africa, from Asia, all over the world. They're pouring into our country. Nobody's even looking at them. They just come in. The crime is going to be tremendous. The terrorism is going to be.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군병력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추방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군용기를 통해 추방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불법 체류자와 국경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트럼프는 보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민자들을 혐오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트럼프는 불체자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y're poison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ve done. They poison mental institutions and prisons all over the world, not just in South America, not just the 3 or 4 countries that we think about. 트럼프는 지난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방 작전을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알라바마주 대법원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한 냉동 배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즉 태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배아를 폐기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수정란인 냉동배아를 실수로 파괴한 사람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미 엘라베마주 대법원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기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냉동배아를 태아로 인정한 최초 판결에 당장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시술 때 자궁 이식을 위해 체외 수정으로 배아를 여러 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배아가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엘라베마주 난임치료병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Factually incorrect, flies in the face of science, and it is an affront to the millions of babies that have been born through IVF. 반면 낙태 반대 단체들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hundreds of thousands of embryos that are discarded through the IVF process. That's an unethical treatment of human life. 다른 보수 성향 주에서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낙태권 폐지 판결 때처럼 대혼란을 부를 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This Vice President will continue to fight to protect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care and call on Congress to restore the protections of Roe v. Wade. 여기에 오는 6월 말쯤엔 미국 내 임신 중지에 가장 흔히 쓰이는 먹는 약 사용 규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낙태권 이슈가 11월 미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팬데믹 기간 명문사립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폐지됐던 시험 성적 제출이 다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예일대의 경우 내년 가을 학기 입학 지원자부터 SAT와 ACT 등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학생들에겐 합격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UC 등 많은 대학들이 의무 제출을 폐지했던 SAT 등 표준화 시험 성적. 우선 방역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더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SAT와 ACT 시험 성적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대학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예일대는 오늘 내년 입학 지원자부터 SAT나 ACT 시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감안하는 것이 신입생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도움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SAT 성적 제출 의무화가 결국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AT 요구 사항이 일부 학생들에게 사실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준비 자원이 제한적이거나 또 표준화된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인터내셔널 학생들과 또 소외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다소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에 대한 학습 지원 등이 부족한 환경의 학생일 경우 더욱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시험 성적이 학업적 성공을 예측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시험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가치가 있지만 학생의 잠재력과 능력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기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이 지닌 다양한 재능과 경험과 그리고 성격의 측면까지 고려하는 아주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들마다 새로운 대입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최근 명문사립대의 SAT 제출 의무화 부활은 잇따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AT&T 사용하는 분들 오늘 새벽 먹통 사태 경험하셨나요? AT&T 서비스 먹통 사태는 LA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달라스, 애틀란타, 그리고 필라델피아 등 전국 여러 주요 도시들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10만 건 이상이 보고됐는데 대부분 전화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고 SOS 모드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 AT&T뿐 아니라 버라이존과 티모빌, 크리켓 와이어리스 등 다른 통신사들도 일부 먹통 사태가 보고됐는데 AT&T 사태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T&T 서비스는 오후쯤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이번 먹통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과 연방통신위원회도 적극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발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숫자는 이제 10,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고 오늘부터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어젯밤 10시 20분 예고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를 기해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게 되는데 첫 중대본 회의는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위기경보 격상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의사협회의 총궐기대의 예고로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쓴 전공의들이 이제 9,000명을 넘어 10,0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4명 중 3명이 집단행동에 동참했다는 얘긴데요.
지금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 119에 접수된 피해도 누적 14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나흘 전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가 숨졌습니다.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온 환자에 대해서 의료진이 임종 케어를 위한 협진을 요청했는데 전공 이탈로 우왕좌왕하던 중에 환자가 숨졌다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통합내과에 입원을 요청했지만 당시 교수가 직접 병실이 부족하다고 답을 했고 그 사이에 환자가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곧장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현재까지는 전공의 이탈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SBS 정구희입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선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간호사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간호사들의 의료행위 상당수가 법으로 보장된 게 아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환자 기도나 장에 관을 삽입하거나 수술 부위를 처치하고 혈액 감염 검사를 하는 건 전공의들이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빠진 지금은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가 나눠 맡고 있습니다. 삭제됐는데 그냥 하죠. 네, 그냥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담이 커진 건 간호사입니다. 특히 수술 응급 상황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간호사인 PA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의사들의 고유 권한인 처방까지 맞는 건 간호사들에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 선생님들은 최근에는 그냥 전공의처럼 일을 하고 있고요. 처방 낼 거, 그리고 수행할 거. 심정지 환자가 실려오는 응급실은 상황이 훨씬 급박합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막 내과 전공의 2명, 3명씩 와가지고 같이 붙여서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대한간호협회는 수도권 대학병원들에서 혈액 분석, 감염 검사, 의무 기록 작성, 추가 처방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단 건데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법의 보호를 받아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시행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사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피해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미국에서 교내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죠.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공립학교에 무장경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빌 애슐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학교들의 무장경관을 배치하는 법안 AB 3038을 발의했습니다. 애슐리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총 96건의 교내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총격 사건을 미리 예방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연맹 측은 학교에 무장경찰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안전해지지는 않는다며 경관 배치 비용을 상담사나 예술교육 자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간 기업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서는 최초고 미국에서도 52년 만에 성공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전 8시 24분 오디세우스가 달 남극 근처의 분화구 말라퍼트 A 지점에 착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체 측은 착륙 예정 시간 이후 한동안 우주선과 교신에 어려움을 겪다가 10여 분 뒤 희미한 신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오디세우스가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뒤 약 일주일 만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웹캐스트를 통해
미국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민간 탐사선으로 달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선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2년 만에 달 착륙이며 민간 업체로는 최초입니다. 다만 업체 측은 착륙 과정을 중계하면서 환호하는 관제센터의 모습만 보여줬을 뿐 우주선이 직접 촬영한 달 영상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공중전화 부스 크기 정도로 다양한 관측 탐사 장비가 탑재됐습니다. 6 instruments on it that will give us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is very difficult region to land in, the south pole of the moon.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여러 민간 기업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인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달 맨 먼저 달 착륙에 도전했던 페레그린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토요타가 총 28만 대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토요타 측은 일부 툰드라와 세코야 차량이 기어 중립 상태에서도 엔진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 차량이 전진할 수도 있다며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또 토요타의 미라이와 2023년과 2024년형 렉서스 LX600 모델 19,000대에 대해서도 리콜이 발표됐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인데 후방 카메라 이미지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토요타는 또 뒷좌석 접이식 머리 받침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토요타 캠리와 캠리 하이브리드도 리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욕 증시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발표로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이 랠리를 펼쳤는데요. 엔비디아는 무려 16.4%나 급등하며 시총순위 3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발표로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56.87포인트, 1.18% 오른 39,06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11%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60.75포인트가 올라 2.9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2021년 11월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엄청나게 자극한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실적 호조와 함께 또 다음 분기 전망, 수익, 매출 전망까지 싹 다 높여버리면서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랠리는 엔비디아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 증시 랠리는 분기 매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5%나 급증한 엔비디아가 주도했습니다. 주가가 무려 16.4%나 급등하며 구글 앱보회사 알파벳과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순위 3위를 탈환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작한 열풍으로 AMD와 브로드컴 등 반도체 기업들과 메타와 아마존 등 대형주들까지 일제히 상승 효과를 누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일제히 다 강세로 이끌었고 또 거기다 더해서 엔비디아 AI 관련주뿐만이 아닌 다른 초대형 기술주들 아니면 웬만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폭등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엔비디아로 시작된 낙관적인 전망이 인공지능, AI 관련주 열풍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도체와 AI 관련주가 경기에 민감한 만큼 고평가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경계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일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니케이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랜 시간 침체에 빠져있던 일본 경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배경과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39,098엔. 오늘 일본 증시 종가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거품경제 최고점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기록한 38,000대를 34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엔저를 바탕으로 수출 기업의 실적이 살아나고 중국 경제 부진으로 글로벌 자금이 일본 시장으로 몰리면서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16%가량 올랐는데 간밤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예상외 호실적 발표도 주가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의 실적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수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엔저는 관광객 유입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가품을 싸게 사려는 관광객들이 몰리는 겁니다. 네, 확실히 엔저라서 한국이랑은 좀 가격 차이가 좀 한 10% 정도는 더 싼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만족하고 쇼핑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관광객은 268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해 소비액은 48조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청신호들이 잇따르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설 거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我が国経済企業の成長と、そして国民の資産所得の増加につなげていきたいと。 일각에선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개인 소비는 줄었고 기업 설비 투자도 감소했다며 본격적인 호황 진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최고치를 뚫은 증시가 상승장의 출발선에 섰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일본 경제가 적어도 장기 불황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LA 다운타운이 남가주 클래식 공연의 메카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디즈니 콘서트홀과 브로드 뮤지엄, 그리고 LA 현대미술관 등이 모여있는 다운타운 벙커힐 지역에 또 하나의 최첨단 퍼포밍 아트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4월 착공되는 콜번 스쿨의 퍼포밍 아트 센터는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총 3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되며 1000석 규모의 웅장한 클래식 공연장을 비롯해 100석 정도의 댄스 스튜디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콜번 스쿨 퍼포밍 아트 센터는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한국 총선 공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고양정에 공천이 발표된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예산 홍성 지역구에서 경선이 결정됐던 4선 홍문표 의원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김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경기 고양정 김연아 전 의원 단수 공천에 첫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피소됐고 지난해 8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비대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고 김 전 의원은 허위 보도로 인한 여론 재판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 수사 중이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비대위 입장입니다. 충남 예산 홍성 공천을 놓고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경선을 치르려던 4선 홍문표 의원은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에게 경선 득표 30%를 감점하는 규정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공천에 반발했던 윤영선 전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은 일주일 만에 원 전 장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계양은 원팀이 되었습니다. 결단을 내려주신 윤영선 위원장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김해을 등에선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면담 좀 합시다! 이게 실대 공천이냐? 69개 지역구 발표가 남은 가운데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텃밭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공천이 국민의힘 공천의 성패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을 지역구로 둔 노웅래, 이수진 의원 등 현역 의원 여러 명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들이 탈당과 단식까지 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역구 5곳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전환해달라고 당에 요청했습니다. 이 중 4곳은 서울 마포갑 노웅래, 동작을 이수진, 경기 의정부을 김민철, 광명을 양기대 의원 지역구로
이들은 컷오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노웅래 의원은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탈당하겠습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공천 전횡이고 공천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첫 경선에선 텃밭인 호남 4곳을 포함해 현역 의원 5명이 무더기 탈락했습니다. 현역 물갈이와 동시에 서울 동대문갑 안규백, 동대문을 장경태, 인천 연수갑 박찬대 등 친명계 다수는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을 김영호, 박진, 송파을 송기호, 배현진, 동대문을 장경태, 김경진 등 거대 양당 대진도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의원총회에 불참하는 등 말을 아꼈던 이재명 대표. 누군가 꼴등할 수밖에 없고 동료 의원 평가에서 0점 맞은 사람도 있다며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중이라고 이선 후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 송구하고 책임을 크게 느낀다며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해 잃었던 신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어머니가 감옥에서 숨진 아들의 시신을 6일 만에 확인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발니 어머니는 러시아 당국이 장례식 없이 아들을 비밀리에 묻으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알렉세이 나발리의 어머니 루드밀라 나발라야 여사가 아들이 감옥에서 숨진 지 6일이 지나서야 시신을 봤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Yesterday evening they secretly took me to the morgue where they showed me Alexei. The investigators claim that they know the cause of the death, that they have all the medical and legal documents ready, which I saw, and I signed the medical death certificate. 이 자리에서 나발리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러시아 수사관들이 별도의 장례식도 없이 비밀리에 아들을 묻을 것을 요구했다고 나발라야 여사는 밝혔습니다. According to the law, they should have given me Alexei's body right away, but they haven't done it yet. Instead, they blackmailed me and set conditions for where, when, and how Alexei should be buried. It is illegal. 나발라야 여사는 수사관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아들의 시신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협박하기 시작해 이 영상을 촬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 측 대변인은 나발리의 사망 진단서에 자연사라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나발리의 사망 후 연루설에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는데 침묵을 유지 중인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 탑승 모습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발리 부인과 딸을 만나 애도를 표하고 나발리의 용기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러시아 전역의 사람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홍현주입니다. 중국에서 화물선 한 척이 교각을 들이받아 다리 일부가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다리 위를 지나가던 차들과 오토바이가 추락해 5명이 숨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수로를 가로지르는 다리 가운데 상판이 뚝 끊어졌습니다. 대교 밑엔 교각을 들이받은 컨테이너 화물선이 멈춰서 있습니다. 다리 위를 지나다 화물선 위로 추락해 심하게 부서진 차량도 보입니다. CCTV 화면엔 다리 상판이 먼저 아래로 떨어지고 뒤이어 달리던 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중국 광둥성의 리신샤 대교 아래를 통과하던 5,000톤급 화물선이 교각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당시 양방향 2차로 길이 787m 다리 위엔 버스 한 대 등 차량 넉 대와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고 있었는데 상판이 무너지면서 모두 추락했습니다. 其中2辆车落水，其他3辆落到了船上。 버스 운전기사를 비롯해 추락 차량 탑승자 5명이 숨졌는데 버스에 다른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화물선이 고장으로 운항에 문제가 생겼는지 선장의 조종 실수인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화물선은 지난달에도 좁은 수로를 지날 때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600만 원 벌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신샤 대교는 선박 충돌 방지 시설 공사가 이미 2년 전에 끝났어야 하지만 몇 차례 공사가 연기되면서 완공이 지연돼 왔습니다. 지난해 6월 상하이에선 고장난 화물선이 교량을 들이받아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2021년 장수성에선 석탄을 실은 화물선이 다리와 충돌해 상판 100m가량이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프레드 정 플래튼 부시장이 아시아계로서는 처음으로 로센철도국 이사회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프레드 정 플래튼 부시장이 아시아계로는 사상 처음으로 로센철도국 이사회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정 부의장은 교통 연결성과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관할 지역 커뮤니티의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센철도국은 LA에서 샌디에고, 샌루이스 오비스포 철도 노선을 관할합니다. 오늘부터 주말 동안 LA 곳곳에 음주운전 체크 포인트가 설치됩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우스 LA 지역 플로렌스 애비뉴에서 메인 스트리트 교차로, 내일은 나시에네가 블루바드에서 소여 스트리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토렌스와 웨스트밸리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비즈니스 어드밴티지 체킹 계좌를 재출시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스몰 비즈니스를 타겟으로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모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은행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비즈니스 어드밴티지 체킹 상품을 다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4월 30일까지 신규 개설 고객들에게 최대 5만 포인트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7번 전철 메인스트리트역에서 승객 지갑을 훔쳐 달아난 아시안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용의자는 지난 7일 밤 10시 반쯤 7번 전철이 메인스트리트역에 정차하기 직전 70대 남성 승객에게 다가가 외투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며 검정색 자켓을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레이크우드에서 길거리 주차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레이크우드 시의회는 불법 주차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벌금을 최대 $5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저희 SBS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20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